영화를 간혹 볼 수 있는 정도인데 따라서 문화적으로 심한 편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작품성 있는 제3세계 영화가 한 편이 개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은님의 영화 산책에서 정은님 씨가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이란 영화인데요. 이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에겐 좀 낯설게 느껴지고 있죠. 그렇죠. 뭐 걸프 전쟁 때 국제 분쟁이나 경제 제재한다 뭐 이런 소식은 들어봤지만 영화를 만든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이란의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란의 영화가 근데 지금 세계 영화계에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의 역사는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쓰여져야 한다. 이런 극찬을 받는 감독까지도 있습니다. 네. 아, 그건 정말 너무나 대단한 극찬인데 어떻게 그렇죠. 역사를 다시 쓰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까? 제가 오늘 그 감독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예. 바로 아바스 키아로스탐이라는 감독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이번에 개봉되는 영화와 함께 그의 대표작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죠. 자, 먼저 이번에 개봉되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입니다. 이 영화는 이란 북부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숙제 검사 시간이죠. 네마자데라는 학생이 선생님의 꼬중을 두는데요. 숙제장이 아닌 다른 공책에 숙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다음에 또 그러면 퇴학을 시킬 것이라고 엄포까지 냈습니다. 무서운 학교네요. 네마자데의 짝인 아마드는 집에 돌아와서 숙제를 하려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실수로 네마자데의 숙제장까지 가져온 것이죠. 네. 건너 마을에 사는 친구에게 공책을 가져다 줘야 하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사투리던 친구의 모습이 눈에 선한 아마드는 어머니 몰래 친구의 집을 찾아나섭니다. 자, 이렇게 영화는 온종일 친구 집을 찾아 뛰어다니는 소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내용은 단순하죠. 하지만 맑고 착한 소년의 심성이 그대로 전해져 오기 때문에 영화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또 이런 아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른들은 잔인할 정도로 무심한데요. 재치 있는 대사와 상황으로 웃음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전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키아로스타미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비전문 배우를 쓴다는 것인데요. 이 영화에서도 한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등장해서 정말 소박하고 생생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은 소박한 화면, 자연스러운 연기 이런 것들 때문에 영화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적입니다. 또 가난하지만 맑은 아이들, 시적인 풍경, 삶에 대한 감독의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네. 자, 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이란 북부 지방에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영화에 출연했던 두 소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걱정에서 시작된 영화가 바로 지금 보는 영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답니다. 한 영화 감독이 소년들을 찾아 떠나는데요. 도중에 만나는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자세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에서 소재를 찾고 화려한 형식적 기교나 특수효과 없이 간결한 영상 미학을 추구하는 점, 또 비전문 배우들의 자연스럽고 소박한 연기, 또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삶의 희망과 온기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특징입니다. 자, 앞서 이 두 영화와 함께 이 영화 올리브 나무 사이로는 그의 이란 북부 3부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에서 단역 배우로 나왔던 한 남자가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또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미술을 전공하고 광고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소박하게 찍은 영화로 진한 감동을 자아내는 그 특유의 연출 솜씨 때문에 전 세계 영화계가 마치 약속한 것처럼 똑같이 존경을 바치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예.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예. 어렵죠. 비전문 배우들이 출연하다 보니까 기록 영화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겉으로는 기록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연출된 것입니다. 모든 예. 장면 하나하나가요. 그래서 극영화와 기록 영화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독특한 미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화의 새로운 형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극찬을 보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이 세 편 중에 어떤 영화가 소개가 되는 거죠? 이번에 개봉되는 영화는 처음에 보신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영화입니다. 예. 어쨌든 뭐 할리우드 영화에 중독돼 있다시피 한 우리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체험도 될 수 있겠고요. 문화적인 경험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작 영화를 또
소개해 주셔야죠. 네, 또 한편에 소개해드릴 신작 영화는 신작 영화이긴 하지만 네. 새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헐리우드 영화의 규칙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된 영화군요. 네, 화이트 스컬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1960년 13명의 소년들이 해양학교에 입학합니다. 자, 실화에 근거한 영화인데요. 카리스마적인 선장의 지도하에 항해를 하면서 소년들은 차츰 강한 남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항해가 끝날 즈음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돌풍, 화이트 스콜을 만나서 배는 침몰하고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또 이 일로 선장은 청문회 법정에 손대죠. 블레이드 러너, 텔마 루이스 같은 걸작을 만든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 영상미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만큼 화면의 색조라든지 풍이 닥치는 장면의 역동성은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시나리오가 무비해서 그럴까요? 아주 캐캐 묵은 줄거리에 또 심파조의 마지막 연설 장면 같은 것이 헐리우드 영화의 여기저기에서 모두 베껴온 것 같은 그런 진부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연설이라고 하면은 참 많이 나오죠.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렇죠. 정말. 특히 법정 장면에. 예, 감동 주기 스콧 위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락 영화 같은 건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리들리 스콧 감독은 전작에서 그 흥행과 작품성을 아주 적절하게 조화시킨 그런 그 명감독으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네. 있는데 이렇게 명감독의 졸작을 보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졸작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 그래도 그 아빠스 키아로스탐이라는 새로운 명감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작품 3편 그리고 화이트 스컬까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